요게 784개, 요게 50개, 요게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W들은 784 바이 5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50 바이 10 이렇게 되는 거죠. W의 개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만들 때, 코스트 펑션을 만들 때, 코스트 펑션은 어떤 개념으로 만드냐면, 정답에서, 물론 크로스 엔트로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답에서 우리의 예측값을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다 연결되는 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이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W 가지고 뭐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이런 걸 쭉 만들겠죠. 그래서 얘가 만든 결과값, 이 Y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Y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값이지 실제 Y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요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확실히 좀 복잡하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G라고 한번 해볼게요. G1, 2는 다 뺄게요. 그냥 G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G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그모이드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너무 헷갈리니까 뺄게요. 단계가 이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Y는 최종 어떻게 되냐면 W1, 2들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는 W 뭐 여기에 그냥 1로 인덱스를 다 붙인다면 1, 1, 1, 2, 1, 3 이렇게 붙인다면 여기는 2, 1, 2,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W21, W22, W23 이런 애들 여기에 있는 50 바이 10짜리 요 W들의 세트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값이 G죠. G1, G2, G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 코스트 펑션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Y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Y가. 요게 Y죠.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지 말고 숫자로 할게요. Y 100이라고 할게요, 그냥. 정답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한 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요 행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코스트 펑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100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100 빼기 Y의 그 예측값이니까 우리는 요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G1이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G2도 여기로 들어가야죠. G3. 그럼 이거를 결국에 요거만 간단하게 써보더라도 지금 Y는 W21에 곱하기 얘가 들어가니까 W11 곱하기 X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가로 열고 더하기 W22에 또 G2에 관련된 거 W1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막 10단계, 100단계 되더라도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넣으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W들은 문자로 다 남죠. 이게 2단계 들어오고 3단계 들어오면 계속 W가 남겠죠. 그 다음에 X들은 어차피 X는 여기서는 G를 썼기 때문에 중간 거 사라지고 계속 최종 요 안에 들어있는 X들만 남겠죠. 그러면 요 X 여기다 집어넣는 요 X 여기다 집어넣는 요 X 여기다 집어넣는 이 결과가 Y죠. 요 Y가 일로 들어오는 한 행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 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미니 배치를 100개를 끊었으면 100개를 다 더, 이걸 100개를 더하기, 이게 Y1, 더하기, Y2, 또 이거 쭉쭉쭉.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제곱이죠, 이거에. 자, 이거에, 아니죠. 더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Y고, 이거 빼기 실제 10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또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 행에 대해서 x들을 숫자를 다 넣고 y들을 숫자를 넣은 거를 계산한 거에 제곱한 거.
이거를 다 더한 거예요. 전부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0개에 대해서도 다 더했고 이 함수들이 이 레이어에 대해서도 다 더했어요. 근데 요 레이어에 있는 7, 8, 4 바이 50이랑 50 바이 10짜리 W들 무한히 많은 W들은 여전히 다 살아있죠. 지금. 이 식에서 사라진 이게 단계를 여러 번 거쳐도 하나도 안 사라졌어요. W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W가 수억 개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수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개도 다 더한 거예요. Y1, Y2 해서 다 더했어요. 제곱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수식은 뭐냐면 그게 코스트 펑션이죠. 코스트 펑션은 W들의 뭔가 W 제곱텀이 있겠지만 W들의 함수로 남겠죠. 결국에. 우리가 간단하게 아까 제가 계속 그림 그렸던 이거 W1에 대한 그림, 코스트 펑션 이 그림인데 실제는 이런 식으로 발생.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뭘 뺀 거냐면 액티베이션 펑션 뺀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액티베이션 다시 넣고 들어가야 돼요. 액티베이션 넣으면 익스포넨셜에 막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지금 2개밖에 안 했어요. 2개밖에 안 했는데도 이게 레이어가 요즘 기본적으로 막 5,000개씩 됩니다. W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W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코스트 펑션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다 버리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무조건 W 구하기. W 구하기를 갈 때 경사관법을 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여기서는. 스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 수식에서 W 구하기. 최적화 문제. 여기서 이제 경사관법. 여기서도 루프가 돌아야 돼. 왜? W 넣어보고 기울기 제로니 W 넣어보고 기울기 제로니 이걸 해야 돼. 이럴 때 W가 만약에 여기에 뭐 100만 개가 있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만약에 조합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다행히도 편미분을 이용해서 얘 따로 100만 개를 그냥 쭉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결국 네트워크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길어도 레이어가 많아도 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첫 번째 단계 학습하고 두 번째 학습하고 세 번째 학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로 쭉 보내서 코스트 펑션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요걸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맨날 포워드, 백워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학습이 단계 이루어진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넣고 최종값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스트 펑션 만들어서 그걸로 W를 구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정답은 마지막에 갖고 있고 중간에 있는 거는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W가 좋은 값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봐야 안 돼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답 보니까 틀렸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틀렸네? 이렇게 틀렸네? 이렇게 간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다 구해놓고 이렇게 합성함수로 다 구해놓고 합성함수로 구해놓고 여기서 W를 구하는. 수식이 굉장히 차라리 단계 가는 거였으면 수식이 안 복잡해요. 여기서 하고 복잡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오차 역전파로의 알고리즘을 보면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할 수 없는지는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뭐 이게 많아서라기보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차 역전파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단계적으로. 원래는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데 단계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 원래 예전에는 야 이거 안 돼. 불가능.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뚫고 나온 게 오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이 좀 더 잘 그려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이제 오차 역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요걸 또 G 구하고 G를 여기다 집어서 구해서 결국 Y 값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정답하고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론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추론은 아니죠. 추론이 아니라 우리는 프리딕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원래 통계에서 추론은 이런 프리딕션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추론,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추론. 네. 말이 동의가 중복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그래서 추론,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런 쪽의 추론, 인퍼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론은 그건 아니고 왜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그 딥러닝 쪽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딥러닝 쪽에서 이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퍼런스가 아닙니다. 프리딕션이에요. 명확하게 감 듣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논리적으로 추측하거나 토론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집어넣으면 답 구하는 거. 프리딕션입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봤었죠. 프리딕션이나 포캐스팅.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넣으면 나오는 거. 그래서 프리딕션을 할 때는 얘를 넣으면 G1이 나오고 G를 넣으면 G2가 나오고 G2를 넣으면 G3 나와서 결국 Y를 구하는 거죠. 이게 추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순서대로 쭉 넣으면 쭉 흘러가면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저희가 순전파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런 순전파란 말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5차 우리가 학습할 때는 위에서부터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왜냐하면 정답이 여기 끝에 있으니까 이 차이가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고 얘를 갱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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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역전파라고 부릅니다.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추론할 때는 순전파, 학습할 때는 역전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순전파에서 정답 보고 역전파에서 갱신하고 순전파로 보고 역전파로 갱신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그렇죠? 근데 학습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역전파에 비교되는 대비되는 이름으로 순전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습할 때는 역전파, 추론할 때는 순전파. 원래는 이 역전파라는 개념이 없어도 돼요. 아까처럼 통으로 한 번에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역전파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전파가 되는데 뭐가 전파가 되느냐. 이 순전파할 때는 이제 계속 값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일로 최종 값이 나오고 올라올 때는 사실은 기울기가 전파되는 거예요. W가 이쪽 W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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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이렇게 해서 W들을 갱신하기 위한 기울기들이 계속 전파가 되는 개념인데 이 최초의 기울기의 초기 값이 이 오차로부터 발생합니다. 오차로부터. 그래서 이 오차가 계속 전파된다는 의미로 오차 역전파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기울기 역전파가 좀 더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최초의 이 오차가 기울기가 오차로부터 발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전파되는 개념이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어 눌러보시면 링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역전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미분 기호 같은 거 정도는 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얘를 얘로 미분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딥러닝에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오차 역전파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들 굉장히 잘해놨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이거를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제가 딱 보면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왜 오차 역전파를 써야 돼? 기존에는 뭐가 안 됐길래 오차 역전파를 써야 돼?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 오차 역전파를 써야 될까? 기존에는 뭐가 안 됐길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오차 역전파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했나라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했나, 어떻게 했길래 그게 해결이 됐나, 요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어떤 책이나 인터넷 자료나 뭐 찾아봐도 그 핵심적인 게 없어요. 물론 노가 있죠. 그 안에 노가 있죠. 근데 딱 이렇게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바꿨길래 기존은 안 되던 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오차역전파를 설명하는 그 자료를 보면 이 계산 그래프라는 걸 이용합니다. 계산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하나에 100원인데 사과가 100원인데 두 개면 곱하기 2. 그래서 200이 되고 200에 텍스가 1.1. 그래서 220원. 최종 220원이야.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초등학교도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명하기 좋고, 그다음에 요거를 단계 요것 따로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연결을 안 하고 각 우리 신경망으로 치면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계산이 가요.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냥 조금만 이해해 볼게요. 이건 오차역전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 계산 그래프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과의 개수가 여기다 2라고 쓰지 않고 그냥 곱하기라고 하고 여기다 개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100 곱하기 200이 되면서 200이 돼요. 위아래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인데 위아래가 똑같은 건데 조금 더 일반화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과가 3개가 되려면 이 노드 연산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3개가 되려면 곱하기 연산은 그대로고 인풋 값이 3으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게 좀 더 일반적이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1.1이 아니라 여기는 곱하기만 놓고 밑에다가 소비세를 1.1을 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여기에 곱하기 2가 들어야 되고 여기는 곱하기 1.1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곱하기 뭔가 연산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들어온 인풋 갖고 계산해서 밖으로 보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곱하기 연산자를 놓고 사과의 개수와 사과의 가격, 단가 주고 그럼 200이 나오고 귤은 이렇게 되는데 150원에 3개. 그럼 450원 나오죠. 더한다. 이건 더하기 연산자. 그러면 200하고 450 더하면 650 되죠. 그다음에 곱하기 연산자에 텍스 주면 715.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일반화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풋값과 연산자를 띄운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아무리 복잡한 게 있어도 우리는 인풋이 얼마야. 그래서 네 결과가 얼마인데 4천인데 여기가 얼마인데 200인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뭐만 알면 되냐면 인풋값 2개, 연산자. 그러면 아웃풋값은 내가 줄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도적으로 내 것만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겠다. 반복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이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곱하기 연산자 척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게 더 이런 걸 더 잘한다. 역전파는 똑같은데다 여기 밑에 굵은 요 선 보이시죠? 굵은 선. 요게 뭐냐면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220이 바로 가는 거니까 1이고 여기에서 지금 욜로 갈 때 1.1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욜로 갈 때 1.1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200이 1로 넘어갈 때 220이 됐죠.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1.1을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로 넘어갈 때는 1.1이 기울기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1.1 굵은 선, 이 뒤로 가는 화살표 이 1.2, 2.2 얘네들이 결국은 기울기예요. 네, 뒤에서 보고 다시 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려요. 왜 이게 필요한지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 동그라미를 노드라고 부르고 화살표를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집어넣으면 뭔가 연산을 하면 y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똑같이 xy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xy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2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 2에다가 라운드 y에 라운드 x라는 거는 요 함수에 대한 도함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순전파로 갈 때는 함수가 역할을 하고 역전파로 갈 때는 이거의 도함수, 결국 기울기죠. 기울기에다가 인풋 값을 곱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순전파로 갈 때는 인풋 값에다가 함수를 적용해서 y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고 역으로 갈 때는 2라는 인풋 값이 들어온 거에다가 도함수를 곱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우리가 지금 신경망을 레이어가 넘어갈수록 계속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g 이꼴 x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g는 t의 제곱 하고 t는 x와 x 더하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t가 요 사이로 요 안으로 들어가면 g는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 연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 이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g라는 함수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이거 쓰고 함수 칠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g는 t의 제곱 그다음에 t는 x 더하기 y 그리고 라운드 g의 라운드 x는 라운드 g의 라운드 t 라운드 t의 라운드 x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분 우리 배울 때 요런 합성함수는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내가 최종 얘를 구하고 싶어요. g를 x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을 때는 g를 먼저 t로 미분한 다음에 t를 x로 미분한 거 두 개를 곱하면 결국 걔가 걔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연쇄 법칙, 체인 룰이라는 거예요. 미분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마치 얘를 이렇게 얘를 약분한 거하고 똑같죠? 얘하고 얘만 남죠? 네. 요런 느낌으로 체인 룰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건 배운 건데 이제 요걸 응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쭉 있으면 가잖아요. 가면 기울기를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W1을 구하기 위해서 요 기울기 라운드 C의 라운드 W1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다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W의 기울기라는 거는 내가 W1을 조금 바꿨을 때 결과가 얼마나 바뀌니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내가 X를 요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이게 기울기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W를 요만큼 바꿨을 때 G가 얼마나 바뀌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최종 여기에 있는 Y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제가 C라고 하고 얘를 W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라운드 C의 라운드 W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G가 헷갈리긴 한데 여기 A라고 할까요? A, B, C가 있다고 할게요. C 여기도 있네. A, B, C 하면 안 되겠다. 뭘로 하죠? AJ, ABC, ABC 코스트를 에라라고 바꿀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레이어가 있는데 G1은 여기에서 써서 헷갈려서 요거의 첫 번째 나온 값이 A, 두 번째 나온 값이 B, 세 번째 나온 값이 C이고 최종 에라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W를 요만큼 바꿨을 때 A가 얼마나 변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W를 조금 바꿨을 때 최종 E가 얼마나 변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아? 합성함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합성함수가 쉽네. 합성함수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얘는 얘의 함수예요. 근데 이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종 이거를 구하고 싶지만 먼저 얘를 중간값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C를 2를 라운드 2를 갖다가 요 C로 미분한 거, 그다음에 라운드 C를 라운드 B로 미분한 거, 라운드 B를 라운드 A로 미분한 거, 라운드 A를 최종 라운드 W로 미분한 거. 그러면 중간값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최종 2를 W로 미분한 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깊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합성함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합성함수의 최종 미분값을 구하려면 한 번에 구하는 건 너무 어렵고 이 fun기가 통식되는 어려우니까 쪼개보자는 거예요. 나온 얘를 이렇게 각각을 미분한 걸 다 곱했더니 결국 얘가 얘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체인룰이고 이걸 이용해서 최종 미분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울기를. 근데 이 기울기는 뭐예요? 내가 얘를 요만큼 바꿨을 때 최종값이 얼마나 바뀌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 말고 두 번째 레이어 있는 애 있죠. EW. EW도 마찬가지로 얘를 바꿨을 때 최종값이 얼마나 바뀌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뺀 거. 그래서 얘도 최종값이 궁금하고 얘도 최종값, 얘도 최종값. 얘는 1단계,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3단계짜리 체인룰을 쓰고 2단계짜리, 1단계짜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바꿨을 때 내 다음 단계의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에는 관심 없어요. 최종이 얼마나 변하는지 관심 있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체인룰을 이걸 미분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서 구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따라가 보자. 한번 따라가 보려고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면 결국 G는 T자리에 요걸 넣으면 되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치환입니다. 치환. 치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해서 곱할 거예요. 그럼 결국 된다는 거죠. 요 체인룰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얘를 얘로 미분해요. 그러면 G를 라운드 T로 미분하면 2T 이렇게 됩니다. 2T. 요거 미분하면 그냥 2T죠. 그다음에 얘 따로 미분해요. X로. T를 X로 미분하면 1 남습니다. 1.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이거 X니까 1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하고 곱할 거예요. 2t 곱하기 1. 그냥 2t가 돼요. 2t. 근데 t는 원래 있던 식이 아니라 제가 중간에 임의로 넣은 식이죠. 문자가. t라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본 분, 이과 쪽 시험 본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있던 값으로 다시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t가 아니라 2x 더하기 y. 이렇게 해야 최종 얘가 얘입니다. 이게 다 구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 신경망의 레이어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y도 해봐야죠. y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고 y 미분하면 1이고 결국 곱하면 y도 똑같이 x 더하기 y. 라운드 g의 라운드 y. 그래서 두 개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도함수. 얘는 이 합성함수에서 결국에 x를 조금 움직였을 때 최종 g가 얼마나 변하는지, y를 조금 움직였을 때 최종 g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알고 싶은데 두 단계로 돼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두 단계로 돼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하지 마시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합성함수를 나눈 다음에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라운드 G, 라운드 X를 구하고 싶은데 요거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니까 결국 같더라. 그래서 미분해서 이렇게 되고
거를 곱한 다음에 치환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걸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x에다가 y를 넣고 더하기 연산자를 거치니까 t가 됐죠. t에다가 제곱을 하니까 g가 됐죠. 이게 원래 우리 수식. 요걸 쓴 거예요. 원래 우리의 수식은 요거예요.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든다. 쪼개가지고 계산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순전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역전파 요 화살표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기울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그냥 여기서는 연산자가 없으니까 G가 G로 가는 게 무조건 1입니다. 1.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분하는 거니까. 자, 여기로 가는 거 보면 스스로 G로 미분한 거 사실 없어도 되겠지만 이건 없다고 생각해도 똑같지만 어쨌든 요 G를 T로 미분한 값이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1로 넘어가면서 다시 그 값에다가 원래 값에다가 다시 t를 x로 미분한 게 곱해졌죠. 요겁니다. 위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원래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을 t라는 걸 이용해서 수식을 분해할 수 있고 기울기도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요 개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얘의 최종 의미는 뭐죠? x를 변화시켰을 때 최종 g가 얼마나 변하냐 이런 뜻이죠. 얘는 t를 변화시켰을 때 g가 얼마나 변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쪼개겠다는. 그래서 실제 값을 넣어볼게요. 여기는 1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아까 2t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한 게 아까 2t였어요. 2t. 그래서 2t, 1은 여기 그냥 곱한 거고요. 그래서 2t가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수식을 그냥 규칙을 쓴 거고 얘는 실제 우리 수식에다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x와 y가 들어가니까 t가 됐고 t가 g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 수식대로 해보니까 이거 미분하면 아까 2t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t가 이 자리에 맞고 그 다음에 2t 곱하기 1이라고 그랬으니까 2t 곱하기 1 여기에 온 거죠. 근데 t 대신 x 더하기 y로 바뀌었고 여기도 x 더하기 y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얘는 일반화된 규칙, 얘는 그 체인룰을 이용해서 우리 수식에 적용한 규칙. 뭐가 들어가냐면 2t라는 미분값. 여기에 2t 곱하기 1이라는 미분값. 요게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 값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뒤에를 보고 하면 좋은데, 자,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오차학교 쉬운 줄 알았는데 체인룰이네? 체인룰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체인룰과 우체 역전파는 다른 게 아니라 역전파가 체인룰을 이용하고 있지만 얘는 역전파 이꼴 체인룰이라고 생각하면 공부 반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체인룰이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규칙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인풋 값을 넣으면, 입력 값을 넣으면 기울기를 주는 아이입니다. 순서가. 이거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도함수를 구한다는 건 규칙을 구하는 거고 그 규칙에다가 입력 값을 넣으면 기울기를 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입력 값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겁니다.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 그림을 제가 똑같이 한번 그려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보고 그려야 돼서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고 더하기 연산자가 있고 t가 가고 제곱 연산자가 있고 g가 가고 그다음에 1이 가고 1 곱하기 2t가 가고 근데 이거는 2에 x 더하기 y 얘는 2에
x 더하기 y 곱하기 1.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려고요. 자, 여태까지 잘 들으셨죠?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체인룰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여기서 얘를 구했어요. 1 곱하기 2t라는 걸 구했어요. 1 곱하기 2t라는 걸 구했는데 넘어갈 때 x 더하기 y로 넘어가죠. 치환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레이어가 지금 두 개죠. t하고 xy하고 t.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00개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가 t가 xy로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xy는 끝값이긴 한데 노테이션을 좀 바꿀까? x1, y1이라고 할게요. x1, y1.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단계로 넘어갈 때는 x1, y1을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이제 x2, y2로 가야 되죠. t가 x1, y1으로 치환된 것처럼 원래 우리 체인룰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g는 t의 함수고 t가 다시 x1, y의 함수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단계를 늘려볼게요. 그럼 g가 t의 함수고 t가 x1, y1의 함수예요. x1, y1은 다시 x2, y2의 함수고 x2, y2의 함수는 x3, y3의 함수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애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체인룰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다 구해요. 똑같이 다 구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t를 x1, y1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t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바꿔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 있는 건 이 끝에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수식이 x1, y1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종 수식이 x3, y3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걸로 치환, 이걸로 치환. 그러면 얘 결국에는 아까 원래 2t 이게 2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됐겠죠? 근데 x1 더하기 y. 근데 2의 x1이 또 뭔가 x2의 수식이야. 그럼 x1 대신에 x2 뭐 더하기 y2 전체에 더하기 또 이거. 근데 얘가 또 얘의 수식이야. 그럼 2의 x3의 어쩌고 저쩌고의 복잡한 수식에 결국 x3와 y3를 남긴 남겠지만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하다. 레이어가 1000개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라운드 G를 라운드 X로 구하고 싶은데 이걸 라운드 G를 라운드 T로 하고 라운드 T를 라운드 X로 하는 거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따로 구하면 되니까. 문제는 얘를 구하고 그 값이 결과가 얘는 t의 함수로 나온다. t의 함수. t를 놔두면 안 되고 xy로 치환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레이어가 100개씩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이 최종 수식이 너무 복잡해져. 계산이 이거는 그냥 복잡해서 짜증난다 정도가 아니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거의 원인이 어디냐는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t를 x1, y1으로 치환하는 순간 발생한 문제죠. 이 치환의 순간 발생한 거.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내가 x1, y1을 요만큼 변화시켰을 때 최종 g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이 있어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t가 있으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야, 인공지능 안 돼. 레이어 많이 쌓으면 좋은데 계산이 불가해.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돌파한 딱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제가 너무 흥분하는가? 핵심이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결국. 체인론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중간에 임시 변수를 치환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가 굳이 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치환을 안 하면. 이거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치환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수학은 여태까지 거의 200년 동안 그렇게만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행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이 있어. 만 개를 할 건데 첫 번째 행이 있어. 그 첫 번째 행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XY가 들어가죠. XY가. 그런데 XY가 이렇게 XY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10이 들어가요. 얘도 얘 2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T는 몇이 돼요? 30이 되겠죠. 순전파로 가는 거예요, 일단. 가서 제곱을 하면 3, 3은 9. 그럼 Y는 3, 3은 9면 900인가요? 900이 되겠죠. 문자가 숫자로 다 바뀔 거예요. 어쨌든 한 번은.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자, 체인루까지는 그대로 해요. 자, ET죠. ET. 여기가 ET여야 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치환을 했어야 돼요. XY로. 그래서 이 X 더하기 Y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T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T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에다가 아예 계산을 해버려. 그럼 여기 60이죠. 60을 넘기는 거예요. 60. 그러면 얘가 61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Y가 있잖아요. 10 넣고 여기에다가 20 넣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얘도 뭐 곱하기 1이니까 그렇지만 얘도 결국에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0개 아니라 1000개 아니라 10,000개가 있어도 최종 마지막 입장에서 본 애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넘어왔죠. 숫자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60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60이냐고, 기울기가 언제 60이냐고. x가 10이고 y가 20일 때 기울기가 60이라는 거예요. x가 10이고 y가 20일 때 기울기가 6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구했잖아요. 그럼 기울기로 갱신할 거 아니에요. 사실 xy라고 돼 있지만 w예요. 갱신할 거잖아요. 자, 이걸 제가 11로 바꿨어요. 갱신했어요. 얘를 22로 갱신했어요. 그러면 기울기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숫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함수가 없어, 우리한테. 숫자로 바뀌어서 60이 넘어왔을 뿐이지 도함수 이 x 더하기 y, 이 x 더하기 y 원래는 최종 우리가 원래 이쪽 맨 끝에 레이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는 2의 x 더하기 y가 도함수예요. 그래서 x에다 10 넣고 y에다 20 넣어서 60이라는 걸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x 더하기 y는 우리는 몰라. 왜? 그건 복잡해서 몰라. 근데 숫자로 넘어왔어. 숫자로. 그래서 그냥 60이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10, 20 말고 이걸 가지고 x를 갱신했어요. 그럼 11이 됐죠? 22가 됐어요. 그때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보내는 거예요. 11 하고 얘를 태워. 그럼 30이 아니라 33이 되겠죠. 그럼 얘도 제곱이니까 900이 아니라 뭐 990 얼마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뒤로 돌려. 그러면 얘가 33이니까 이제 2t가 아니라 2t에다가 아까 30 넣어서 60이었는데 지금은 66이 넘어가겠죠. 그럼 1로 66 넘어오죠. 그러면 11에서 x 이퀄 11, y 이퀄 22에서의 기울기는 66이라는 거.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이게 도차 역전파의 핵심입니다. 체인룰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인룰까지는 그냥 똑같이 그냥 수학이에요. 이런 수학, 200년 전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쓴 변수를 치환을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가 너무 많아서 수식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생각했더니 굳이 우리가 문자를 넘겨야 되냐. 숫자로 바꿔서 넘기면 레이어가 100개 아니라 1000개라도 무조건 최종 숫자가 넘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XY가 바뀌는 순간 이 60을 못 구한, 그 다음 기울기를 못 구한다. 왜? 도함수가 넘어왔으면 XY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함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규칙이니까 문자가 넘어왔으면 XY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올 텐데 지금은 도함수가 넘어온 게 아니라 숫자가 X는 10, Y는 20이라는 게 먼저 정해지고 그거에 적합한 기울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X가 11, Y가 22로 바뀌는 순간 기울기를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면. 그래서 다시 쭉 타고 올라와서 66이네? 또 갱치네. X 13, Y 25. 근데 그러니까 또 모르죠. 그럼 또 보내. 다시 쭉 올라와서 67이네? 또 그 기울기로 갱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t를 xy로 변환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꿔서 뒤로 넘기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원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에 딱 한 다음에 W 계속 넣으면서 바꾼다 그랬잖아요. W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한 스텝 갈 때 W를 갱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요점에서의 기울기 필요하죠. 기울기.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도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 하고 갱신, 기울기 갖고 갱신, 기울기 갖고 갱신, 기울기 갖고 갱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 때문에 도함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함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 알 수 있어요? 요점에서의 기울기는 알 수 있어. 요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갔다가 역전파로 올라와서 기울기 60이네? 알았어. 그럼 여기로 갱신을 한 거예요. 자, 갱신하고 나서 또 하려고 했더니 도함수가 없으니까 기울기를 못 구하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아까 순전파에 다시 추론을 해가지고 다시 역으로 올려서 기울기 62네? 그럼 여기서 또 갱신. 결국 오타 역전파는 뭐예요?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도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로 하지 않고 먼저 숫자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순전파를 태워서 역전파를 올려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갱신. 이렇게 됩니다. 오타 역전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럼 결국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이죠. 도함수 없이. 도함수 없이 숫자로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이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수치 미분하고는 달라요. 수치 미분이냐 해석적 미분이냐 이거는 한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합성함수.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따로따로 구해서 합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수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합칠 때 수식으로 하지 말고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올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한 번 갱신할 때마다 끝까지 갔다 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냐면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이게 수억 개고 이 레이어 노드도 막 성직되고 이 레이어가 이게 막 1000개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기울기 하나 구하려고 이거를 끝까지 다 태워가지고 끝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걸 다시 미분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에 기울기가 너 60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W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거. W 한 번 갱신하는데 갔다 와야 할 수 있는. 또 한 스텝 가는데 또 갔다 와야 돼. 아까 우리 이터레이터 10,000번 주면 이거를 10,000번 해야 된다. 근데 한 번 갈 때 계산량이 어마무시하죠. 계산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요거 하나 만들 때 이거 다 계산하고 다 계산량이 어마무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코스트예요. 맞냐? 이렇게 할 정도. 왜냐하면 도함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뱅신하면 되는데 한 번 뱅신할 때마다 끝까지 갔다 다시 올라오라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 그런데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이디어로 내서
해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계산. 그래도 사실 어마무시하긴 해요. 옛날에 못했어요. 요즘에 GPU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량이 딥러닝의 계산량이 어마무시해진 이유가 레이어도 많고 노드도 많아서 W들이 많으니까 엄청 계산량이 많아졌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만약에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W 아무리 많아도 계산 한 번 해놓으면 여기서 계속 갱신하면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 만약에 한 문제 하나만 된다면 거기서 W 갱신하는 문제는 그다음부터는 뭐 그 계산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한 스텝 밟을 때마다 W를 한 번 갱신할 때마다 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가는 거 한 번, 오는 거 한 번. 이거를 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그 간단한 T로 보면 요거. 여기에다가 20, 20 넣고 30 구하고 30에다 넣어서 구한 다음에 요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1이네. 근데 그러면 너는 2T니까 여기는 60이 되고 넘어가서 60이 되고 너도 60이 되고 이거를 왔다 가는 거를 W 한 스텝 갱신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량이 많아서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예요. 이 계산량이 언뜻 생각해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미쳤냐 그걸로 하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컴퓨터는 되더라. 그나마 요즘에 막 컴퓨터 성능 좋아지고 GPU 붙이고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전히 딥러닝은 엄청난 컴퓨터 리소스를 붙여도 오래 걸리더라. 이렇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의미는 내가 W1, W2, W3, W4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최종 W1을 움직였을 때 이 C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네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이렇게 요걸 합성함수로 만들고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걸 다 곱하면 얘의 기울기.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곱해야 되고 얘는 요만큼만 곱하면 되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요만큼만, 네 번째 거는 요만큼만. 단계적으로 얘는 다섯 개 다 곱해야 되고 얘는 요만큼만 곱하면 되고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만 곱하면 되겠죠. 얘의 기울기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얘한테 관심이 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 레이어에 W들이 있고 이 W들이 C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체인룰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곱한 게 최종 기울기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걸 도함수를 구해놓고 하려니 수식이 너무 복잡하니 숫자를 결정을 하고 집어넣어서 숫자를 다 결정한 다음에 다시 그 기울기를 그러니까 도함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그 점에서의 계산을 해가면서 쭉 보내면 최종 기울기가 여기 나오죠. 그 기울기로 W 갱신. 그리고 갱신을 했으면 한 번 더 갱신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기울기가 또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또 순간파로 보내서 숫자를 바꿔. 그럼 T도 바뀌고 X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쭉 바뀌겠죠. 그럼 오차가 최종 나오잖아요. 그 오차로부터 다시 기울기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기울기가 61이네. 그러면 또 W 갱신. 이거를 무한 반복.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경망의 레이어들은 C를 구하기 위한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합성함수의 미분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체인룰을 쓴다. 체인룰의 개념은 각각의 미분값들을 곱한 게 내 미분값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걸 이용하는 것까지는 여태까지 기본이고 5차 역전파는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넘길 때 문자를 넘겨서 최종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계산된 결정된 숫자를 넘겨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넘어온다. 숫자가 넘어오고 단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W 한 번 갱신할 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왜? W가 바뀌면 더 이상 이 기울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W를 갱신해 놓고 다시 보내서
다시 보내서 순전파 한 번, 역전파 한 번 해서 W 갱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로 순전파로 갈 때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순전파로 갈 때 X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값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또 착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레이어 한 번 갔다 순전파 한 번, 역전파 한 번 이렇게 갈 때 이걸로 첫 번째 행으로 갔다 와서 뭔가 갱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으로 또 왔다 가서 갱신. 세 번째 행으로 왔다 가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짱 다 꽝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 합쳐서 만든 게 코스트 펑션. 그렇죠? 이걸 다 합쳐서 만든 게 코스트 펑션. 그러면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 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XY는 없어요, 여기에 XY는 없어. 왜 없냐면 이미 숫자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숫자로. 문자 XY는 없어요. 이미 다 숫자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XY는 뭐만 있어요? W들만. W. W들만 잔뜩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전파 넘어갈 때 W가 1이죠? 그러면 쭉 펴갖고 넘어갈 때 뭐가 최종적으로 뭐를 세팅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W들을 세팅하면서 넘어가는 W.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값. 거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W들의 기울기를 구하면서 올라옵니다. W들의 기울기. W.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두 번째 갈 때 왜 또 두 번째로 가야 돼요? W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W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도 올라오면서 계속 바꾼 거예요. 기울기구에서 얘 바꾸고 기울기구에서 얘 바꾸고 기울기구에서 얘 바꾸고 기울기구에서 얘 바꾸고 W들을 지금 다 바꾸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최초 값이 또 바뀌면 W들이 바뀌었죠 지금 바뀌면 그 W들을 여기다 넣어야 최종 오차가 바뀐다는 거죠. 이 W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전파, 역전파, 순전파, 역전파 왔다 가면서 계속 갱신을 할 건데 밟을 때마다 갱신을 할 건데 이 XY 이 행을 넣으면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행은 이미 한 번에 아까 들어가서 만개를 했어요. 100대면 100대나 했고 그래서 XY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수식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XYT라고 쓴 건 전부 다 W라고 보시면 돼요. W라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뭐만 바뀌냐면 W들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W들. 추론을 할 때도 W만 바뀝니다. W. 왜냐하면 W의 함수니까. W의 함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레이어는 W1의 함수겠죠. 두 번째 레이어는 W2의 함수. 세 번째 레이어는 W3의 함수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W3의 함수는 이 W1이 포함되어 있죠. 합성함수기 때문에 이게 W1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얘도 W1이 들어있고 얘는 W2도 들어있죠. 이거의 합성함수, 얘는 요거의 합성함수, 얘는 스스로 단독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인가? 이게 2가 들어있고 3까지 들어있고 2는 3만 갖고 있고 얘는 얘만 갖고 있고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XY는 전혀 없다. 핵심은 XY는 전혀 없다. XY는 내가 100개 이미 이거 가지고 코스트 펑션 만들었어. 그리고 코스트 펑션과 W의 함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W들만 갱신한다. 이렇게. 핵심은 문자 이 체인 함수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도함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그 문자를 넘기지 않고 숫자를 넘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 자세히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약간 강력하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살짝 헷갈려요. 살짝 헷갈립니다.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이게 마치 X들을 이 행들을 막 넣으면서 갱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요런 부분이
숫자가 넘어가냐, 문자가 넘어가냐. 그럼 왜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꼭 집어서 잘 얘기를 안 해줘. 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걸 쪼개서 보고 체인룰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계산 그래프를 안 그려도 체인룰만 이해하면 합성함수와 체인룰을 이해하면 그냥 수학은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5차 6.8하는 걸 쓰지?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약간 기계적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쪼개보자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뭔가 나는 내 것만 간단한 걸 하고 싶은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말고 내 것만. 그럼 폼은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덧셈의 역전파하고 곱셈의 역전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임의 계산이 됐어요. x, y라고 돼 있지만 실제 w 값이 넘어오는 거죠. 실제 w도 아니죠. w가 계산된 어떤 값이 넘어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x, y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넘어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g가 되고 이걸 어디에 넘기면 이렇게 쭉 계속 흘러가겠죠. 나는 관심 있는 게 여기만 관심 있어. 여기만. 딴 데는 관심 없어. 앞뒤 그건 난 알 바 아니고 나는 요것만 관심 있어요. 자, 이럴 때 연산이 더하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연산이 더하기면 내가 아웃풋 값은 인풋 값 2개 더한 거죠. 이게 순전파일 때 얘기. 역전파일 때는 현미분하면 둘 다 1이에요. 그냥. 미분하면 1이잖아요. 네, 미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x, y가 들어오면 g가 나가는 그림이라면 역전파는 L이라는 건 그냥 임의의 결과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G로 미분한 값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1만 곱해서 넘어가면 똑같아요. 1만 곱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15가 들어와서 15가 되는 이런 더하기 연산이었다. 그러면 거꾸로 1.3이 만약에 흘러 들어왔다. 계산값이 뭐 t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숫자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숫자로 바꿔서 1.3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넘겨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넘겨줍니다. 1.3. 왜? 더하기 연산자의 특징이 그래요. 더하기 연산자. 왜냐하면 현미분하면 1이니까. 숫자를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곱하기 연산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x로 미분하면 y가 남고 y로 미분하면 x가 남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xy가 곱하기 연산자로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라운드에 라운드 g가 넘어오면 여기로 넘어갈 때는 y를 곱해서 넘어가면 되고 여기로 넘어갈 때는 x를 곱해서 넘어가면 서로 거꾸로입니다.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10하고 5가 들어오면 곱하기 하면 50이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흘러 들어올 때 1.3이 들어왔는데 여기로는 뭐가 넘어가요? 원래 뭘 곱해야 되냐면 5 y 값 자체를 곱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은 x 값 자체를 곱해서 10 곱해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역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곱할 때 미분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원래 들어온 값 자체 x, y를 곱해줘요. 이게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10에서 10하고 5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50이 됐대요. 그러면 5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5의 입장에서. 내가 5를 6으로 변환했어. 그럼 이쪽은 60이 되겠죠. 내 입장에서 5를 6으로 바꾸면 여기 60이 되죠. 내가 7로 바꾸면 70이 되죠.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1만큼 바꿀 때마다 10씩 변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울기는 상대방 10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각값이고 이게 개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개수를 하나 올릴 때마다 10원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개수 하나 올리면 1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차이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 값을 바꿀 때마다 기울기, 내 입장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값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거를 곱하다. 서로. 많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복잡한 걸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100원인데 개수가 2개고요. 곱하기 연산자를 통과시켜서 텍스를 1.1이고요. 곱하기 연산을 통과해서 220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기울기 쪽 가볼게요. 1이 넘어옵니다. 여기 마지막 처음에 항상 1이 넘어가요. 자기 자신이라서 1이 넘어와요.
곱하기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상대방 걸 곱해줘요. 서로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는 1.1이 넘어가고 여기는 200이 넘어가요. 서로 상대방 걸. 여기에서. 자, 1.1이 넘어왔어요. 여기서도 서로 상대방 걸. 2.2 넘어가고 여기는 110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2.2라는 거, 사과의 2.2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과 단가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면 최종 결과값이 2.2배 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내가 사과값을 변화시키면 최종 변화가 얼마나 될까를 알려주는 게 2.2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값을 2배로 올리면 얘가 2.2배만큼 최종 결과가 변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내 값을 변화시켰을 때 최종 값이 얼마나 변할까. 이거에 관심 있고 그게 그 변화율이 2.2라는 결국 기울기죠. 내가 1만큼 변화했을 때 최종 얼마큼 변하냐. 2.2만큼 변한다. 이건 뭐야? 괄호 넣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거꾸로. 이거 그냥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넣으면 서로 상대방 거. 더하기 연산자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그냥 1.1이 그대로 흘러간다 그랬죠. 1.1 그대로. 더하기는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곱하기는 서로 상대방께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함수를 전부 다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자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그래야 이거를 쉽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쉽게 짤 수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복잡하죠. 사람으로 치면 더 복잡하지만 컴퓨터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너무 좀 긴 시간, 장시간 너무 길게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라서 좀 세게 좀 약간 그래서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5차 역전파는 기존에 뭐가 안 되는데 뭘 해결한 거야? 왜 체인 누리면 충분한데 5차 역전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국 체인 누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체인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체인룰 가지고는 돌파가 안 되는 문제를 역전파가 해결을 한 겁니다. 핵심은 문자를 넘겨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넘겨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면 도함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량이 무한대로 늘어요.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 계산 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왜 질문을 주셔야 되냐면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지 핵심으로 딱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전체 그림, 아까 학습하는 거, 경사관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차역전법까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게 뭔가 좀 이빨이 안 맞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주세요. 네.